안녕하세요. 넥슨 신규개발 총괄부사장 김대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2021 NDC에 키노트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1년 NDC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다 같이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NDC 외에도 우리 실생활 속의 여러 부분들이 디지털화되어 언택트 생활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게임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임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처음으로 접했던 게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조이스틱이라는 것을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버튼을 누르면 발 차이가 나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라는 것은 점차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즐겼던 오락실에서부터 게임기가 생기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모뎀을 연결해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해보기도 합니다. PC방이라는 장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e스포츠라는 형태로 게임을 경기로 보기 시작하기도 했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손안에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라는 것은 형태나 모양이 계속 바뀌어 왔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여전히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게임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변화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형태의 게임이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켜놓고 그냥 보는 거지요. 이전 PC나 게임기에서 즐기는 형태의 게임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즐기는 게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끔씩 버튼 한 번씩 눌러주는 게 그게 게임이야? 그게 RPG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헬스 기기에 부착된 단순한 소프트웨어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고도화되고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서 이렇게 사실상의 게임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려고 자전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운동을 하기 위해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 게임처럼 싱글 스테이지도 있고 멀티를 위한 경쟁과 랭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시도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게임을 만들며 있어 운동성을 많이 가미한 것이죠. 이 결과물은 앞서 본 헬스 기기들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즉, 각기 다른 영역에서 시작한 콘텐츠가 융합되고 발전되면서 결국 경계선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본격적인 헬스 기기나 운동 기구들도 게임이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또 다른 시선에서 요즘의 게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지금 NDC만 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죠.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던 모든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또한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상 채팅의 활성화일 것 같네요. 줌이나 팀즈 같은 화상 채팅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업무상의 목적으로 활용한 것을 넘어 화상 채팅을 통해 다 같이 놀기도 하고 회식을 진행하기도 하죠. 랜선 회식이라 부르면서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마치 그 옛날 퀴즈 같은 아바타 채팅 게임에서 사람들과 채팅으로 얘기하면서 이모티콘 표시하고 놀던 그런 감성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던 그 아바타 채팅과 요즘의 화상 채팅을 통해 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건 역시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트렌드를 얘기하자면 틱톡을 빼놓을 수 없겠죠. 틱톡은 어찌 보면 게임의 그것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 많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챌린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누구나 그것을 따라해보며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얻죠. 이런 일련의 것들은 마치 영상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과 같은 느낌을 주곤 합니다. SNS의 좋아요 기능처럼 피드백에 의존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것도 게임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티맵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기록을 토대로 점수화하고 누적된 액션을 업적화하여 표시해줍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동기부여를 위해 사용되던 이런 방식들을 적용한다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한 동기로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듯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취미생활은 과연 이게 게임인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게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게임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게임이라는 것은 매우 특정 그룹만 접하는 취미생활에 가까웠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깊게 빠지는 취미생활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제는 누구나 손안에 스마트폰이란 이름의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지요.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여러 취미들 중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래 레고나 인형놀이 혹은 오락실의 게임을 즐겼던 제 어린 시절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그것이 다 합쳐진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놉니다. 이것은 디지털 장난감이기도 하면서 또 완전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이거리는 기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며 엄청난 시장 규모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과 상호작용성 강화는 결국 각기 다른 영역에 있던 취미생활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영상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따라하고 만들고 놀기도 하는 것이 되었고, 친구들 간의 만남은 아바타 채팅 마냥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간의 경계가 명확했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게이머들을 놓고 게임끼리 경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중을 놓고 모든 여가 시간의 놀이거리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업체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게임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게임이라는 것의 정의와 게이머라는 대상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 위한 시도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비해 게임을 즐긴 사람들의 폭과 관점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게임에 대해 갖고 있던 개념과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기존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AR과 IP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기존에 전혀 게임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게임이라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던 포켓몬고처럼요. 혹은 메이저 개발사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타겟층에게 가장 적합했던 장난감들을 적절하게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만든 로블록스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기존에 게임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즐기는 방식에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픈 것은 모든 것의 경계가 없어진 시점에서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숙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숙제는 기존 게임의 영역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닌텐도 위가 처음 나왔을 때 이상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여가 시간을 놓고 다른 모든 미디어, 취미생활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 게임이라는 것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더 이상 게임이란 이런 것이다고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임의 강점을 찾기 위해 왜 우리는 게임을 좋아하는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게임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상호작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연관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근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들이 있으면 넘어보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보고 싶고, 경쟁자가 있으면 이겨보고 싶습니다. 혹은 타인과 그냥 이야기를 하며 소통하거나 함께 힘을 모아 뭔가 위대한 것을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게임은 각종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니즈를 가장 잘 풀어주는 취미생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어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내용이 입체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 협력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들은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기술적 지원을 통해 극대화되어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게임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호작용성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상만 하던 상호작용을 이제 현실 속으로 들여올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AR, VR 기술을 통해 익히 많은 상상이 현실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닌 직접 현실처럼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은 여러 형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부대 전진, 기병대 돌격, 창병부대 현위치 고수 등의 명령을 고대 장수처럼 칼을 휘두르는 나의 동작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게임 플레이 영상 다들 많이 보시죠? 게임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게임을 보는 세상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가 특정 시점에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설치 과정도 필요 없이 보고 있던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진행과 결말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컨텐츠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게임부터 만화나 소설, 심지어 드라마까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명시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 상시로 시청자의 집중도나 반응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기호를 판별한 다음 그에 맞게 스토리 전개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AI가 이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에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비전 인식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예 얼굴의 표정과 눈, 코, 입의 움직임이 나의 감정의 표현이자 또 하나의 컨트롤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꼭 전문가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기술이 발전하고 기능이 보편화되면 그러한 컨텐츠 공유 플랫폼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가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AR이나 VR,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카메라와 화상 인식 등 각종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영화나 소설에서 상상으로만 등장하던 상호작용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강렬한 몰입과 체험은 게임을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만들 무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넥슨의 신규 개발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나온 얘기들 중 어떤 것들은 저희가 이미 준비 중인 것들입니다. 화상 채팅과 단순한 감정 표현 기능을 넘어
그것을 통해 사람들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상호작용을 강화한 형태의 고민을 하는 프로젝트인 페이스플레이, 그리고 창작자와 소비자의 영역을 허물어서 누구나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식의 놀이 방법을 고민하는 MOD가 그 예시입니다. 넥슨은 이런 새로운 경쟁 시대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던 영역에서 좋은 게임들을 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네 게임 회사들이 가진 강점을 강화하는 여러 시도들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 정말 게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게임 개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던 내용을 쭉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화와 가상현실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변화가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존과 같은 게임을 만든다라는 게임 산업 종사자의 마인드로는 경쟁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게임 회사, 게임 산업이란 말을 쓰지 말아 봅시다. 게임을 대체할 단어가 이제는 정말 나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디지털 놀이 서비스를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 모두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당연히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넥슨이 준비 중인 것을 전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앞으로 다가온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모두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